식탁이라는 문화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우리의 문화가 아닌 서양의 식습관 문화에서 온 겁니다. 그럼 식탁이 우리의 풍수 적용을 받아야 하나요? 물론 우리의 풍수에 적용시킬 만한 어떠한 근거나 어떠한 학문적인 기록도 없습니다. 식탁에 절대 두면 안 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와 있던데, 이런 것들은 풍수가 아닌가요? 풍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우리의 학문적인 어떤 이론적인 근거나 토대는 하나도 없다고 판단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럼 왜 식탁에 관한 문제를 여기서 다루려고 하나요? 식탁은 우리의 문화로는 밥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밥상이라는 것에는 너무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이것을 가르쳐 드리면서 현재에 맞도록 수정된 식탁의 풍수법에 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식탁은 우리의 풍수학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서양의 문화죠. 단지 이 식탁이라는 것이 우리의 문화로는 밥상이라는 것과 대칭되는 것인 것 같아서요.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어릴 적 쓰시던 밥상을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조선시대 역시 밥상은 있었으니까요. 유튜브나 인터넷에 나오는 식탁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칼, 약봉지, 지갑,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풍수학에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그분들이 깨어 맞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식탁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비워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어리실 적 밥상 위에 뭐 올려두신 적 없죠? 밥상 위에 식사할 때 왜 다른 것 올려두게 되면 어른들이 막 뭐라 하셨죠? 아무것도 올려두지 않는 것, 그것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요, 밥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적죠. 그 대신 부엌에 식탁 두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던데요. 이렇다 보니 부엌에 많은 공간을 이 식탁이 차지하는 것, 그것 또한 현실이죠. 그렇다 보니 이 역시 풍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요, 풍수적으로는 식탁에 아무것도 올려두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굳이 부엌이 좁아서 무엇이라도 올려두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요, 부엌의 연장선상이라는 개념으로 어떤 것을 올려두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풍수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더 편안하게, 더 안락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데서 만들어진 학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편리를 위해서라면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고 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풍수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고요. 이제부터 식탁에 꼭 있어야 하는 것들과 절대 식탁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이 식탁은 우리 식구들이 식사를 하는 곳이죠. 물론 간혹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기도 하지만 주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식구들이잖아요. 그럼 이 식구의 의미를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식구를 영어로는 패밀리라고 하고요, 중국에서는 일가라고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가족이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식구라고 하죠. 이렇게 용어들이 다 다른 것은요, 그 지칭하는 개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패밀리라는 말은 라틴어 파밀리아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는 익숙한 사이, 즉 노예를 포함해서 한 집안에 생활하는 모든 구성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여 서양에서는요, 우리와 같은 이런 혈연이라는 개념이 아주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중국에서도 역시 우리와 같은 이런 식구라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일가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식구의 개념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본 역시 가족이라는 의미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을 한자로 풀이해보면요, 한 지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해요. 이건 역시 우리의 혈연의 개념과는 전혀 부합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요, 한 식구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는 한 음식을 같이 먹는 입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같은 솥에서 만들어낸 그 밥을 같이 먹는 사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우리는 한 집에 산다고 해서 모두 식구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문화에서는요, 한 집에 살면서 같이 밥을 먹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을 생구라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의 문화는 다른 나라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렇다 보니요, 식탁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식구들입니다. 나의 처, 나의 아이들, 혹시 어르신들이 있으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 모든 식구들이 다 모여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물론 현대사회 바쁜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모든 식구들이 다 모여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미국에 이민을 가서요, 6남매를 모두 예일대, 하버드대에 진학을 시켜서 미국의 최고 엘리트로 키워낸 전혜성이라는 그 여성분이 한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신의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 식사만은 모든 식구들이 다 모여서 같이 한다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모든 식구들이 다 모여서 하루에 단 한 끼만이라도, 아침 식사만이라도 같이 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복은 시작됩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식복이라고 하죠. 이 식복은 이러한 행복감에서 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대화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한 집과요, 모든 행복한 집의 가장 첫 번째 차이점은 식구들 간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는 여러분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정을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글자를 뜯어서 풀이해 보면 이러합니다. 잘 보셨죠? 이렇듯 사람이라는 말이죠. 즉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삶입니다. 내 삶이 좋아지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내 사람이. 최소한 우리 식구들만이라도 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정이고요. 이 정이라는 것은 대화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화가 단절된 집, 불행한 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행복이 가득한 집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아침을 같이 드시고 가벼운, 그리고 서로 힘을 주는 간단한 대화 한두 마디씩만 나누어 보도록 하세요. 그 결과는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일 겁니다. 세 번째가 존중입니다. 식탁에서는 반드시 서로 간에 존중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존중해야 하고요, 아랫사람 역시 윗사람을 존중해 줘야 하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는 첫 번째가 남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말문 이야기 해드렸죠. 말문을 막아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혹시 못 보신 분 있으시면요, 돌아가셔갖고 한번 보시고 오시고요. 또한 내가 말을 할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는요, 간단하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윗사람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훈시이지 절대 대화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화를 해야 서로 간에 정이 만들어지고 그 정 속에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한 이 행복이 복을 불러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식구의 부재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누군가는 외로워질 것이고 식구라는 것에 대한 소속감, 그 소속감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 어릴 때 늦게 들어오시는 아버님을 위해서 아랫목에 따뜻하게 밥을 묻어 두시고 기다리셨던 어머니,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밥을 드시는 아버님은 아마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셨을 겁니다. 만일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늦게 혼자 밥을 먹어야 된다면요, 반드시 누군가는 그 앞에 앉아서 그 사람이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식구가 절대 혼자 앉아서 식탁에 밥을 먹는 그러한 일은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이러한 가정은 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정은 사랑으로 생기고 또한 행복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이 가정에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언쟁입니다. 절대 식탁에서는 언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 그런 우리 속담도 있죠. 이것은 절대 식탁에서는 어떠한 야단도 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무슨 잔소리 할 일이 있으시다면 식탁을 떠나서 나중에 둘이 있을 때 조용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식탁은 밥상머리 교육이 만들어져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절대 훈시 이런 것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는 남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세 번째가 식구들 간의 대화를 막는 도구들입니다. 휴대폰, 태블릿 PC, 신문 등등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일전에 제가 한번 식구들하고 식사를 하러 식당에 한번 갔는데요, 거의 모든 분들이 식탁에 앉아서 자기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가족도 있는 것 같았고요, 또 회사 동료들도 있는 것 같았는데 서로 대화 한마디 없이 자기 휴대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럴 거 왜 같이 오지? 혼자 와서 밥 먹으면 될 건데.
절대 학생들 식탁에서 휴대폰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면 부모님들이 먼저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식탁에서는 반드시 식사를 해야 되는 곳이고요. 또 서로 간에 대화를 해야 하는 곳입니다. 예전부터 밥상 앞은 온 식구들이 유일하게 모두 모여 앉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과거의 것들이 모두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보세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서로 대화를 하면서 웃으면서 식사를 하는 가정과 서로 대화 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가정. 이렇게 되니까요. 혼자 있으나 같이 있으나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서로 간에 대화가 끊기게 되고 단절되는 거예요. 또 이렇다 보니 서로 간에 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이라는 것이 관심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 가정에 행복이 생겨나지 않겠죠. 또한 이 가정에 복이 들어올 리가 만무하겠죠. 우리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을 참 많이들 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절대 훈시하거나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윗사람이 본보기를 보이고 아랫사람이 이를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이라는 거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 참 많이 하죠. 이렇듯 식탁은 여러분들 가정의 행복과 사랑, 정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또 이것이 여러분들 가정에 복을 불러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